에어볼 TV 또 다시 동영상 콘텐츠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코너의 제목을 아직 정해진 못했는데 일단은 뭐 에어볼 토크 뭐 이렇게 일단은 올라갈 것 같아요. 나중에 좋은 이름이 생각나면 저희가 바꾸도록 하고 사실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아마 최근에 가장 좀 많은 관심을 받고 뭐 저희 라이브 할 때도 질문을 많이 주셨던 얼리 엔트리 그러니까 프로 조기 진출을 선언할 선수들이 누가 있을까 그런 좀 소스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 주제 같은 경우는 민중구 기자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지금 8월 16일 그러니까 오늘자에 지금 민중구 기자가 또 굉장히 재밌는 주제를 하나 기사로 써서 올려서 좀 인기를 꽤 관심을 끌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사실 예. 제가 이번 드래프트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네. 사실은. 네. 왜냐면은 제가 그 주변에 있는 그 농구 지인들이나 관계자 그리고 기자 동료들한테도 항상 얘기했는데 네. 한국의 스포츠가 자리 잡은 뒤에 열린 드래프트 중에서 가장 약한 드래프트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스포츠를 막론하고. 네. 근데 이번에 꽤 재미있는 소스들이 들어왔습니다. 음, 풀어주시죠. 대역급. 그러니까 다른 드래프트에서도 충분히 상위권 지명이 가능한 경쟁자들이 하나, 둘씩 참가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이 주제를 안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서 씨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요. 네. 하나씩 좀 풀어보죠. 어, 어, 네네. 말씀하시죠. 네네. 원래 이번 드래프트가 퓨어하게 열렸다면, 로터리픽 지명 예상 후보들은 사실 뭐 중앙대 박인웅, 네. 연세대 신동엽, 단국대 조재우, 뭐 성균관대 송동훈, 경희대 박민채 이런 선수들이 좀 거론이 됐잖아요. 맞죠. 근데 뭐 이런 선수들이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로터리 지명에 이게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로터리 지명이라고 하는데 이 로터리가 뭡니까? 대박을 꿈꾸는 지명 아닙니까? 그쵸. 근데 대박은 좀 어려운 선수들인 건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좀 우리가 가진 포텐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기대치가 현재 있죠. 가지고 있는 네. 기대치. 이게 너무 솔직히 말하면 좀 낮은 선수들입니다. 대부분 이 음, 지금까지 언급한 선수들이. 왜냐면은 반쪽짜리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었나 봐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속된 말로.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제가 추측하는 건데, 너네가 4학년인데 드래프트를 나간다. 근데 내가 나가면, 이거 내가 1순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위 지명은 좀 내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얼리엔트리 나오는 선수들이 갑자기 늘었어요. 음, 뭐, 성균관대 김근현, 한양대 전준우, 조선대 최재우, 경희대 고찬혁, 인승찬, 뭐 이런 선수들이 있죠. 네. 근데 이 선수들도 솔직히 말하면 로터리 P급은 아닙니다. 음, 1라운드 후반에나 뭐 2라운드 초중반쯤에 뽑아가지고 한 긁어, 5년 정도 바라보면, 긁어보는, 예, 한 5년 정도를 좀 지켜보면, 그래도, 괜찮네?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좀 아쉽잖아요. 그쵸.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소문이 되게 많았어요. 연세대 고려대 있는 선수들은 왜 안 나오냐. 음, 소문 되게 많았는데, 최근에 좀 이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음, 이게 드래프트 참가 기간이, 신청 기간이 22일부터 다음 달 이제 9월 5일까지인데, 네. 이게 지금 대학 팀들의 고민이 뭐냐면, 빨리 선수들이 결정을 해줘야, 얼리 엔트리를 결정을 해줘야 9월 열리는 대학 리그 플레이오프부터 이제 다음 시즌까지 좀 그림을 짜는데, 음, 최대한 전력을 또 가동해가지고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근데 선수들이 지금 계속 갈팡질팡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근데 그쵸. 선수들이 지금 천천히 감독님들실을 두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감독님실을. 아, 그래서 예, 저 나갈게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다고 합니다. 뭐 몇몇 선수들은 감독한테 얘기하기도 전에, 학교에 얘기하기도 전에 기사를 통해서, 음,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고민 중이다.
좀 뭐 드래프트 참가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한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뭐 그거야 뭐 여러분들이 더 이제 기사를 많이 보시니까 다 아시니까 뭐 실명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박무빈 네, 그리고 이번에 국가대표를 다녀온 문정현 예. 이런 선수들은 제가 알기로는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무빈은 네, 제가 들은 바로는 네네. 어, 굉장히 그 학업에 대한 그 음, 생각이 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프로 선수로 나가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음, 이 학교를 끝까지 다니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뭐 배움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그렇죠. 대한 꿈이 되게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고려대가 좋은 게요. 다른 학교는 일반 학생들이랑 수업을 같이 듣는 학교가 많거든요. 음, 고려대는 특기생들, 체육 특기생들만 수업을 같이 듣습니다. 성적이 더 잘 나오겠네요. 다른 학교 선수들에 비해서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음, 뭐 그렇다고 뭐 체육 학생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복수 전공으로 그 스포츠과학부를 들었었는데, 공부 잘해요. 예, 외울 것도 많고. 근데 그래도 다른 학생들, 특히 연세대 고려되면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들 아닙니까? 그쵸. 그 학생들 사이에서 일반 학생들이랑 경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체육 특기생들끼리 경쟁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뭐 박무빈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도 굉장히 뭐 학업적으로도 의사를 표현했지만 일단 주인성 감독도 굉장히 신뢰하고 있어요. 음, 얼리를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음, 물론 뭐 얼리를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선수는 착한 선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쵸. 네. 그건 각자의 꿈이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실명 언급이 좀 어려운 선수들이 있어서 음, A 선수, B 선수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네. 뭐 제가 종종 기사에 약간 좀 뭐랄까 힌트를 많이 드리거든요. 흘리시잖아요. 팬분들한테. 네, 많이 흘려요, 제가. 기사를 보면 저만큼 흘리는 남자가 없어요. 네. 오늘 기사 보신 분 있을 텐데 A 선수 과거 프로 관계자들로부터 당장 프로에 와야 한다. 이 제가 인용한 이 문구는 제가 단독으로 인터뷰를 한 문구입니다. 네, 저밖에 기사가 없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A 선수가 누군지 그럼 아실 거고요. 이것도 딱 눈치 빠른 분들은 다 찾아내가지고 또 아실 거예요. A 선수가 누군지. 그럼요. 네. 근데 최근에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 선수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네. 아직은 본인 의사를 외부, 그또 언론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해서 지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 선수는 제가 현장에서 본 대학 리그 가드들 중에서 네. 가장 기량이 좋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5년 기자 생활을 5년 하면서 대학 리그에서 본 가드들 중에서 가장 포인트 가드답게 농구를 한 선수입니다. 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의 좋아하는 선수예요. 저는. 자, 보세요. 제가 5년 동안 대학 리그를 봤다 그랬죠. 네. 그러면 2017 시즌부터 본 거거든요. 음, 그럼 2017 시즌부터 보면은 포인트 가드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허훈이 있었죠. 네. 그리고 김낙현이 있었고요. 유, 최성원도 있었습니다. 유현준. 유현준도 있었고요. 변준영도 있었네요. 근데 그들은 퓨어한 포인트 가드들이 아니죠. 유현준 정도를 제외하면. 근데 유현준을 보고 느낀 충격보다 100배는 더 큰 충격을 받은 게 바로 이 선수입니다. 농구를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 선수예요. 정말 잘해요. 농구 진짜 잘해요. 예. 근데 뭐 물론 뭐 이런저런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당장 드래프트에 나오면 무조건 1순위. 음, 그리고 특히 이번에
지난 시즌 하위권 팀들 중에서 포인트 가드가 필요한 팀들이 수두룩합니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탈락한 팀, DB, 삼성, KCC, LG를 보면 LG랑 삼성을 제외하면 포인트 가드가 없어요, 지금 팀에. 그쵸? DB도 있어요. 누구야? DB 유현준도 돌아와요. 내년에. 아, 내년이 아니라 내년에. 그 다음 시즌에. 다음 시즌이잖아. 당장에 아, 쓸 수도 물론 있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도 유현준 선수보다는 경쟁력이 조금 더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음, 그 정도예요. 유현준 선수가 프로에서 워낙 성장을 못해가지고, 네. 뭐 대학 때는 정말 잘했지만, 그죠? 그쵸? 예. 그래서 이 선수가 좀 나와가지고 좀 뭔가 이 지루한 드래프트 관련해서 이제 좀 판도를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지금 야구는 뭐 심준석이 뭐 미국으로 간다, 뭐 김서현, 신영호, 뭐 윤영찬 뭐 윤영철 이런 선수들 나오잖아요. 농구는 이번에 되게 심심하단 말이죠. 근데 이 심심함을 지루함을 깨줄 수 있는 선수가 나왔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이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정보를 입수한 건 얼리 엔트리가 추가로 한 3, 4명 정도가 더 나올 것 같아요. 음, 이 중에는 센터도 있고요. 가드도 있고요. 포워드를 가장한 슈팅 가드도 있습니다. 약간 허웅 선수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슈팅 가드도 아니고 스몰 포워드도 아닌데 약간 슈터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아, 이런 선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오피셜한 부분은 아니지만요. 전 굉장할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대신에 그런 게 있어요. 어, 요게 이제 제가 뭐 대학을 언급해도 될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고대가 네. 이게 루머가 최근에 좀 있었어요. 뭐 음, 얼리 엔트리를 이제 하는 선수들은 졸업장을 딸 수 없다. 뭐 이런 소문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취재를 해보니까 얼리 엔트리한 선수를 무작정 졸업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음, 얼리 엔트리를 하면 졸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게 음, 팩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졸업장 그럼에도, 중요하니까. 네, 그럼에도 얼리 엔트리를 하겠다고 한 건 큰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우석 선수가 졸업장을 따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려대는 체육 특기생끼리 수업을 하는데 얼리 엔트리를 나가면 체육 특기생이 아니라 일반 학생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반 학생이 졸업해야 될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근데 프로농구 선수가 그거 가능할까요? 그래서 졸업장 따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가 와전이 돼서 졸업장을 따지 못할, 뭐 졸업장을 안 준다라는 얘기로 좀 변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음,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해도 프로에 진출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선수들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언급한 추가적인 3, 4명 선수들은 충분히 로터리 팩에 들어올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번에, 그니까, 네네. 그, 제가 처음에 이제 MBC배 초반부터 사실은 얼리에 대해서 이제 뭐 프로 관계자분들, 왜냐면 프로의 코치분들도 이제 대학에 몸담았다 오신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제 네네. 뭐 어쨌든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고받거나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오히려 프로 입장에서는 바라는 분위기죠. 왜냐면 한 명이라도 풀을 더 넓혀야 되니까. 왜냐면 지금 4학년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말했을 때 기대가 없어요.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음, 심지어 이름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4학년에 보통 원래 사실은 이쯤 되면은 이제 음, 뭐 감독님들이나 코치님들한테 물어보면 아 4학년 누가 좀 괜찮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음, 사실은 나오잖아요. 자연스럽게 사실은 이제 드래프트 시기가 다가오니까. 그렇죠. 근데 4학년에 대해서 얘기는 진짜 거의 못 들어봤어요. 한 감독님이
그 송동훈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거 음, 말고는 저는 다 그냥 누가 나오면 뭐 어디가 뭐가 괜찮고 누구는 뭐가 좀 뭐 몸 상태 때문에 도박이고 막 이런 얘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4학년에 대한 기대가 진짜 그 어느 때보다 좀 떨어진다. 예, 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지금 비시즌에 지금 SK, LG, 대구, 한국가스공사 빼고 7개 구단을 돌아다녔는데 네네. 똑같습니다. 다들 말씀하시는 것들 비슷비슷해요 다. 그,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예, 예, 네네. 말씀하세요. 이게 보통 상위, 이제 드래프트 1라운드 상위 지명자라고 하면, 상위 지명자 후보라고 하면, 한 능력에 특출나게 대단한 선수가 아니라, 두루두루 잘하는 에이스들이 대부분 지명이 되거든요. 그쵸? 아니면은 뭐 경희대나 고려대나, 뭐 중앙대나, 과거 뭐 빅3, 이런 정도의 이제 대학을 압도적으로 이제 쓸어 담았던 이런 엄청난 기량의 선수들이 아닌 이상은 그런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신동혁 이 선수는 연세대에서 지금 4학년인데 롤 플레이어예요. 그쵸? 조재우 당국대 에이스는 지금 염유성입니다. 잘하더라고요. 이경도와 염유성 이 두 친구인데 저학년이에요. 4학년 조재우가 에이스가 아니란 소린 거죠. 박인웅? 박인웅은 에이스가 맞습니다. 하지만 대학 리그 득점 스코어러에 대한 시선은 굉장히 좋지 않죠. 그것도 MBC 때 많이 아쉬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송동훈 선수 경우는 농구는 정말 잘하지만 키가 너무 작다. 음, 그리고 슛이 없다. 이게 그 180, 그것도 심지어 175 정도 되는, 뭐 맨발로 하면 173 정도 되겠죠? 네. 농구 선수로 173 정도 되는 초단신 가드가 슈팅이 없다는 건, 어, 이게 뭐 예외의 경우에서 이제 지난 시즌 현대모비스의 김동준 선수가 대학 내내 슛이 없다가 대학 그 프로 가서 갑자기 슛이 괜찮아진 케이스가 있지만 그런 케이스는 흔하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약간 송동훈 선수가 김동준 선수랑 비슷한 유형의 케이스인데 어 그래서 약간 좀 꺼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추세는 장신 가드지 단신 가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게 뭐 현실이긴 한데 근데 그 선수들이 경쟁력이 떨어지니 얼리 엔트리가 엄청나게 늘었고 음, 심지어 뭐 고교 졸업 선수들 뭐 가드들도 뭐 나온다 이런 얘기 있지만 뭐 그 선수들 로터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많이 도박이죠. 근데 고졸 선수 중에서 그 이제 고졸로 얼리 엔트리를 나오는 선수들 중에서 지금 보면은 상위 지명 케이스는 대부분 다 빅맨이에요. 음, 그렇죠. 서명진 서명진 선수 빼고, 어, 제외하면은 근데 서명진은 사이즈적으로 압도적인 선수고 예. 그죠? 그러면 대부분 뭐 차민석, 송교창 이런 약간 좀 빅맨 출신의 선수들인데 근데 빅맨인데 빅맨이 아닌 선수들인데 근데 지금 고교 선수들 중에서 얘기가 나오는 선수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신체적으로 월등하지 않은 가드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워낙 진짜 풀이 안 좋다 보니까 별 얘기가 네,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네. 제가 만약에 농구 선수고 고등학교 3학년 선수라면 저 같아도 드래프트 나오겠어요. 네, 지금 안 나오면 안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좀 농구 좀 하는 농구 선수라면. 네. 네, 저 같아도 나왔을 거예요. 그만큼 이번에 드래프트 풀은 굉장히 약하다. 음. 대한민국 고조선이 이 땅에 뿌리를 박은 그 이후부터 자, 자, 자. 드래프트, 자, 예, 침착하세요. 아무튼 일단은 지금 현재 8월 16일에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영상을 네, 기점으로는 사실은 이 정도의 이렇게
썰이 나오고 있고, 저희가 음, 뭐 추가적으로 22일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아마 막 쏟아질 거예요. 이제 그렇죠. 이때는 또 업데이트된 소식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좀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고, 네네. 지금 10분 이내로 찍는다 놓고 지금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맞네요. 맞네요. 여기서 네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